1월 9일입니다. 지금 트레이서라고 하는 MBC의 드라마 미니 시리즈를 지금 옆에 켜놓고 있는데 소리는 뭐 죽였죠. 이게 이제 국세청 공무원들, 세금 추적 공무원들과 관련된 여러 그런 얘기들이죠. 뭐 아시다시피 이전에도 그 384 기동대 같은 경우는 그 서울시 지방 세무 공무원들의 얘기였었고요. 약간 뭐라고 하나 조금 과장된? 근데 실제로 하는 일을 보니까 과장된 건 아니더라고요. 이 얘기는 지금 이 MBC 트레이서는 국세청 얘기, 국세청 내에 서울지방 국세청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면서 권력 투쟁 그 안에서의 어떤 재벌이라든지 비리, 탈세 이런 얘기들이 쫙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장르 드라마는 상당히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런 드라마들이 없었죠. 기껏해야 뭐 경찰 드라마, 검찰 드라마, 뭐 재벌, 뭐 거기에 뭐 지지구볶고 사랑 노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해봤자 뭐 사건 얘기해봤자 뭐 사랑 노름에다가 무슨 뭐 이 연쇄살인 얘기 나오면 허황되고 실제로 뭐 지들 얘기도 아닌 거, 이 여러 가지 가공된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환타지 같은 거 이런 것들. 근데 사실적으로 그런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뭐 시그널 같은 경우는 타임슬립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그 장르들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한테, 독자들한테 다양한 상상력을 주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금기가 없어야 되죠. 그동안은 이제 그 국세, 세무 이런 데 그러니까 금기라기보다는 그걸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니까 이제는 아마 세무 공무원 출신 중에서 이렇게 좀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미스 함무라비처럼 판사들 얘기도 나오는데 너무나도 판사들 얘기도 좀 가공이 많이 되고 너무 좀 좋은 면만 많이 되는 것도 있고,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너무 그 의사들이 환상적인 얘기, 이번에 고스트 닥터라고 해서 이제 비 나오는 거, 김범 나오는 거 보니까 요것도 역시 뭐 천재 의사 얘기 이런 것들인데, 뭐든 어쨌든 뭐 사실 뭐 드라마라는 게 있는 그대로라는 그럴 필요는 없죠. 과장도 되고 가공도 되고 뭐 그런 건데, 물론 역사 드라마에서 설광화처럼 뭐 이게 뭐 왜곡했느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고 뭐 이런 부분들 또 있는 것도 맞고, 지금 이제 제가 저는 이제 드라마 작가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초보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작가 커뮤니티 같은 뭐 논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내용이 깊은 논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감정에 섞인 논쟁도 있고, 그 설광화 논란이 조선 구마사 보다는 좀 더 깊은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의견에 대한 걸 촉발시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설광화 자체가 조선 구마사처럼 이렇게 그 방영 중단까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론 설광화를 만든 의도라든가 뭐 작가의 뭐 어떤 아니면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숨은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비판되고 또는 다양하게 이제 까발려져서 적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뭐 그런 압력, 여론의 압력은 자기들이 이겨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이제 좀 너무 좀 강압적인 형태의
뭐 방영 중단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팬들 아니면은 어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 운동을 하는 거, 기업의 압박을 넣는 거, 이건 또 그들의 권리인 거예요. 그들의 권리이고 그들의 권리가 행사되는 거고, 그걸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어떤 뭐 중심을 잡고 JTBC 아니면 뭐 방송사나 이런 데서 방영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갖고 뭐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 만큼 충분히 비판할 자유가 있는 거고, 또 비판할 자유 못지않게 또한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잖아요. 그런 방송사라고 하면. 뭐 지금 설광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이 장르 드라마는 참 어떻게 보면 재밌습니다. 제대로만 구현되면은. 근데 사실 문제는 그거죠. 지금 설광화가 욕을 먹는 거는 역사를 왜곡해서 속을 처음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방영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설광화의 드라마적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더 큰 문제더라.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인 거더라. 뭐 이런.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런 질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미리 이렇게 논란을 이렇게 일으켜갖고 뭐 먼저 약발을 받게 한 거냐, 이런 얘기도 드는,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장르 드라마 얘기가 나오고, 또 제가 또 드라마 작가 그걸 초보적인 교육을 받고 요번에 신업도 한번 지금 써보고 그래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재미있는 적이 있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미하고 또는 이 상당히 드라마적인 완결성 부분이 높아지려고 하면, 그래야지 재미가 있어지는 거겠죠. 근데 그러려고 하면 제대로 된 어떤 그 사실에 기반하고 촘촘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에 기반한다는 게 완전히 뭐 팩트에 기반한다는 것에 플러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되게 허황되고 황당하고 남의 나라 거 베끼거나 이런 정도의 드라마는 그 자체로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드라마, 이런 장르 드라마, 특히 뭐 경찰 드라마, 검찰 드라마, 뭐 세무전 드라마도 마찬가지, 판사들, 뭐 다른 재벌, 제대로 구현을 해라. 제대로.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그걸 뭐 드라마적 요소를 넣던 뭘 타임슬립을 넣던 뭐라든 건 그건 그 이후의 것이지, 제대로 어떤 팩트에 기반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마치 소설 쓰듯이 하는 거는, 이건 사실은 드라마적 완결성 떨어지고 재미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금 길게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안철수 쪽에서 자기 그 SNS에 촉법소년 연령 14세, 12세로 내리는 이런, 그리고 청소년 강력범죄 엄벌이라고 하는 거를 올렸나 봐요.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정확히 제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조직적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폐륜적이거나 반사회적 범죄 등과 같은 소년 강력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해야겠다는 공약을 합니다. 여기서 크게는 이제 엄벌,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 그 다음에 회복적 사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제대로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당연히 뭐 앞에 얘기는 뭐 지금 뭐 범죄가 잔혹해지고 그래서 14세 촉법소년의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보호 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의 3배이고 2020년 촉법소년 성취 인원이 9,606명으로 4년 전에 비해서 무려 3,030명이나 늘어났다. 그러니까 촉법소년의 이 성취가 무려 3,000명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지금 여기서 나오는 촉법소년 소년범죄의 엄벌주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연결될까? 라는 그 논리적 귀결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촉법소년이니까 처벌하지 못할 것이고 죄의식이 없고 그래서 선량한 아이들을 우리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적 사법 같은 경우는 의무적 이수, 예를 들면 법무부 산하의 교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회복적 사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초중고 정규 교육 과정에 인성윤리, 사회성 교육관을 강화하겠다라는 형태. 그래서 이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은 이거죠.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얼마나 그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같이 해서 상처를 회복하게 도와주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도대체 이 개념이 많이 없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의사 출신이고 이런 분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최소한 이런 정책을 낼 때는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에 교화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회복적 사법위원회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소위 말하는 교화 전문가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실제로 지금 우리의 법무부에 제가 계속 비판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실제로 청소년 혹은 성인 같은 게 재범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심리 전문가라든가 교정교화 전문가들이 없다. 있어봤자 그냥 교회나 종교적인 형태의 교화 이 정도로 해갖고 그 허접하고 말도 안 되는 옛날 방식의 그러니까 전혀 교화가 안 되는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는 교화 전문가를 어떻게 육성하며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가를 해야지 이 회복적 사법위원회라는 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법무부 애들이 여러 가지 이런 심리상담 전문가라는 걸 만들어내려고 대충 상담심리라든가 이런 전문 자격증을 법무부 이렇게 이 공무원들한테 따게 해갖고 그들이 이제 이런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실제로 이제 교정교화 전문가라고 해봤자 어느 대학의 교수들 있는데 걔네들은 실제로 능력이나 아니면 할 의지도 없는 애들 그리고 걔네들이 실제로 하질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인력 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데 이런 거는 법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라든가 아니면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철수 이 사람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전문가를 만들어낼 것인가, 육성을 단기간에 할 것인가, 단기간에 되나? 단기간에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한 5년이나 아니면 이 정도 10년에 거쳐서 청소년 어떤 심리 전문가 육성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투입할 것이며 그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육성해서 그것을 어떤 단위부터 아니면 법원 단위, 아니면 검찰 단위, 아니면 경찰 단위부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건 법무부 산하에 하겠다고 하면은 법무부는 사법기관, 그러니까 이 일종의 재판 사법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법무부 산하에 하겠다는 건 범죄 예방국 중심으로 해서 얘네들을 어디에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도소에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소년원에 배치하겠다는 건가요? 실제로 소년원까지 오기 전에 보호 관찰, 보호 처분 단계에서 이 전문가들을 집중 배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밑에 있는 저기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나 이런 그냥 대충 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 이런 애들이 써준 거 그냥 읽어도 되니까 이게 도대체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는 회복적 사법 이렇게 얘기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작동돼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 얼마나 회복적 사법이 위험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왜냐면 어린아이들, 중학생들 가해자, 피해자, 학교폭력위원회 같은 데에서 가해자, 피해자 화해시키려고 하다가 더 난동 불리고 난리 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인한테 회복적 사법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한테 회복적 사법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것이 학교폭력위원회라든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과 어떻게 이것을 유기적으로 접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것을 누가 주도할 것인가? 이건 법무부의 것이 아니라 이건 교육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청소년 회복사업위원회 학교 바깥에다 만들겠다는 거냐? 이런 기본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말은 번드르르한데 아마 이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전문가들한테 이 얘기 보여주면은 현실성이 없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초중고 정기 교육 과정에 인성, 윤선, 사회성 교육을 강요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초중고의 정기 교육 과정에 소위 말하는 이 시험 문제에 나지 않는,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과목들이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던 사회성 폭력 예방 교육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과정 하에서 정규 이 인성윤리 사회성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소위 말하는 이 지식은 따로 배우고 또 인성과 윤리는 또 따로 배우는 이런 방식, 이거는 그냥 너무나도 이 교육에 대한 수준이 너무 낮은 인식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이 학점으로 이수를 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학점으로 이수하지 않으면은 초등학교는 좀 날 수도 있어요. 중학교 이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는 교육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 촉법소년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춘들 얼마나 범죄 예방 효과가 생기느냐, 이 부분 결국은 그 효과성에 대한 것은 체크를 해봤느냐. 즉 말하자면 지금 14세에서 12세로 내리면 2년 2살 터울이잖아요. 그 애들 중에 늘어나는 애들이 얼마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효과는 얼마가 되며, 그 아이들이 저지르는 강력사건이 얼마나 비중이 있는가, 그리고 걔들을 교정 교화할 수 할 때 얼마나 이 효과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어정쩡한 형태로 나이만 낮추는 형태로 끝나겠죠.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나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제한은 없애자, 소년법에. 다만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에 맞는 일반적인 형태의 범죄 예방이라든가 교정 교화의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런 일종의 기준 지표를 세우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일탈이라든가 문제적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아닌 전문적인 어떤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처럼 다 처벌이라든가 이런 다른 것들은 다 놔두고 2살 13, 14세의 애들만 더 잡아들인다 한들 이게 범죄 예방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그거지 않습니까?
나 촉법소년이에요. 나 잡아가도 뭐 이러면서 이런 애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실 그게 중요하냐. 사실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건 본질적으로 청소년의 이 범죄를 줄이고 그들을 제대로 좋은 길로 이끌 수 있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얘기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면은 재범이 방지되느냐, 더 안전해지느냐, 그리고 그들한테 그런 범죄를 줄일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데이터는 있느냐, 그것이 카운트되지 않고는 지금 안철수 이 사람이 자기 공약이라고 내놓은 부분은 그냥 소위 그냥 어설픈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이 어설프게 만들어낸 거를 그냥 부안해동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다 갖다 썼는데 허위폭력 사법부터 뭐 촉법소년 12살 하는데 솔직히 너무 가짜는 거죠. 누구 가짜다는 얘기를 좀 해본 적 그렇지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물론 이것이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심상정이 제대로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대통령 후보의 인식으로는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떤 전략적 목표나 거기에 대응하는 정책적인 어떤 대응 수단 그리고 그거에 기반된 데이터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만드는 어떤 전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이 돼 갖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안철수, 윤석열이 단일화해서 이재명을 이긴다 이렇게 나온다면요. 근데 아니 그건 뭐 그런 기사가 있어서 하는 건데 예전 같으면 빅2란 얘기도 하지만 지금 사실 빅3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철수의 공약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안철수의 그 소년 공약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잠깐 끊었다가 다음 건을 한번 얘기해 보죠.